안녕하세요. 동화고향 강사 최명입니다. 여러분, 동화구연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이 동화구연일까요? 그건 아니죠. 동화구연이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음의 고, 저, 장단, 완급, 그리고 호흡 처리 등 목소리의 변화를 주어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감정을 넣어 연기하듯이 재미있게 들려주는 예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로 전달해주는 것이지요. 동화 구연의 기본적인 요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동화를 들어주는 청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연해주는 구연자, 그 다음 스토리, 즉 동화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화 구연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동화의 의미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동화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로서 교육성과 문학성을 염두에 두고 창작된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기 때문에 2가지 요소, 교육성과 문학성,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러한 동화 구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그 효과의 10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들은 동화 구연을 통해서 자기 표현 능력과 그리고 상상력이 향상됩니다. 더불어 창의력과 생각하는 힘이 커져서 사고력이 더욱더 풍부해지죠. 또 듣는 힘과 말하는 힘이 생겨서 용기를 갖게 돼요. 4번째는 풍부한 언어, 즉 어휘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글자를 모르는 어린이들은 글자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지능 발달과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죠. 또한 동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은 언어가 순화된 표현들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착한 것과 그리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만 5세에 전래동화를 많이 들려주면 아이들은 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정확히 구별하여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옆에 사람이 유혹하는 그 어떠한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주관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표력이 좋아지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동화 구연의 교육적인 효과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럼 동화책을 들려줄 때 우리가 입체적인 목소리로 들려줄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즉, 음성 모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먼저 바탕글을 즉 해설글이라고도 하죠. 바탕글은 책을 읽어주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언니, 아기, 이런 사람들의 연령별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어울리는,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어울리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할아버지 목소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아버지 목소리는 목이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즉 목이 쉰 듯한 그런 목소리로 하시면 할아버지 목소리에 적합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의 할아버지들은 다들 멋쟁이시고 전부 이렇게 목소리도 굉장히 젊고 정말 나이가 드셨지만 목소리도 굉장히 씩씩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전래동화를 들려줄 때 전래동화 속에 등장하는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들을 표현해 줄 때는
우리가 음성 모사를 통해서 좀 쉰 듯한 그런 목소리로 들려주면 훨씬 더 동화 속으로 아이들이 쫙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먼저 헛기침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배에다 힘을 주시고, 즉 배를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배를 속으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먼저 목소리 이렇게 성대를 조여서 연습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할아버지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도 기분이 좋은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난 할아버지가 있고, 또 몸이 아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할아버지의 그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가 또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즐거운 할아버지다 그러면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몸이 아픈 할아버지다 그러면은 내가 아파. 뭐 이런 식으로 곧 쓰러질 듯한 그런 할아버지, 힘이 없는 그런 목소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또 화가 났을 때는 배에다 힘을 팍 주고 아이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리 와. 뭐 이런 식으로 야단치듯이 이런 목소리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각 상황,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서 또한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목소리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다음은 할머니 목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할머니는 염소 울음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는 듯한, 그래서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성대에 이렇게 가까이 대보시면 우리가 말을 하면 성대가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대가 유달리 더 울리는 듯한 그런 목소리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할머니 목소리 할 때는 일단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그 다음에 몸을 살짝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면서 하시면 초보 때는 훨씬 더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염소 울음소리 생각하시면서 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할머니 목소리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도 착한 할머니가 있고 또 이렇게 화가 난 할머니, 또 심술궂은 할머니, 그런 악역을 맡아서 등장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도 목소리가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착한 할머니라고 했을 때는 아가야, 이리 오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약간 이제 심술궂은 그런 스타일의 할머니가 등장했다. 그랬을 때는 아가야 이리 오렴, 그 표현을 할 때 방금 착한 할머니가 했던 그런 버전으로 읽어주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술궂은 듯한 그런 할머니 목소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가야, 이리 오렴. 거기서 뭐하고 있는 게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약간 심술궂은 듯한 그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잖고 부드러운 그런 할머니. 그래. 알았어. 그럼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뭐야? 당장 이리 오지 못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할머니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아빠 목소리 한번 해볼게요. 아빠 목소리는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호흡에서 반드시 복식호흡을 하셔야만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빼면 절대로 굵고 힘 있는 아빠 목소리는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목소리를 잘 하면 동물들이 등장하는 이솝 우화에서 힘이 센 호랑이라든가 덩치가 큰 덩치 큰 동물들 있잖아요. 코끼리라든가 고릴라라든가 이런 등장인물들을 표현할 때 아빠 목소리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빠 목소리는요, 개가 짖을 때 그 개가 이렇게 짖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배가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에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먼저 턱을 약간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그리고 입술 모양을 기본적으로 아빠 목소리는 우, 자, 입술 모양이 우가 되면 좋아요. 그래서 입술 모양을 우로 한 상태에서 턱을 약간 아래로 내리시고 배는 속으로 집어넣으시면서 우, 이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얘들아, 어디 가니? 아빠랑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남자 목소리를 낼 때는 입술 모양에 따라서 젊은 남성, 그 다음에 중년 남성,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든 남성,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입술 모양을 아로 하면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우로 했을 때는 방금 했던 중년 남성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유로 하면은 우가 아닌 유로 했을 때는 소리가 더 모아져서 더 깊이 있는 굵은 소리가 나와요. 자,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젊은 남자 해볼게요. 젊은 남자는 입술 모양이 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 하고 여기 구강을 아로 벌린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들아, 어디 가니? 아빠랑 놀자. 반갑다. 아이고, 그래, 어서 와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술 모양이 우가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우 했죠. 우. 이 상태에서 얘들아, 어디 가니? 아빠랑 놀자. 이리 오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유로 했을 때는 소리가 더 모아져요. 그래서 유 했을 때는 소리가 더 굵고 이렇게 무게 있게, 그 다음에 굉장히 차분하게 가라앉은 듯한 그런 목소리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한번 해볼게요. 자, 유로 했습니다. 유 하고 나서 얘들아, 어디 가니? 아빠랑 놀자. 그래, 반갑다, 반가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술 운동, 그 다음에 혀 운동, 턱 운동을 배우게 되는데요. 입술과 혀와 턱, 이 세 가지 기관은 정확한 발음을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엄마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배워볼까요? 엄마 목소리는 먼저 제가 여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줌마잖아요. 그리고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성분들이 해설글을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데 동화책에 등장하는 엄마가 나왔을 때 나도 여성이고 그 동화책에 등장하는 그 엄마도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해설글 목소리하고 동화책에 등장하는 그 엄마 목소리가 서로 똑같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해설글을 읽어줄 때는 발성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그 발성의 높낮이에서 50 정도 높이에서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대화를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동화책을 들려줄 때도 거의 90% 정도는 일상적인 대화 높이인 50에서 읽어줘요.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전래동화가 다르고 창작동화가 또 달라요.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엄마 목소리에서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바탕글을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고 했을 때 바탕글을 내 목소리를 한다. 그런데 동화책 속에 엄마가 또 등장했다. 그랬을 때는 내 목소리보다 한 피치 살짝 위로 띄워서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엄마는 철수를 불렀어요. 이렇게 이제 내 목소리로 바탕글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철수야를 불러야 되는데 방금 읽었던 그 목소리 높이 50 높이에서 철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수야 일어나렴 이런 식으로, 즉 내 목소리 바탕글 50에서 살짝 올려서 60 정도에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 목소리하고 그다음에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엄마 목소리가 구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엄마 목소리를 잘 내려면 구강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입안을 하듯이 활짝 연 다음에 입안에
모양을 내가 동그라미를 만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든다 생각하시고 얘들아 어디 가니? 이리 오렴. 엄마랑 밥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등장인물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또 목소리가 또 달라지잖아요. 보통 일상적인 엄마는 방금 제가 표현했던 60 정도 높이에서 얘들아 어디 가니? 그래 잘 다녀와라. 학교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동화책 속에서 아픈 엄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화가 난 엄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속상해하는 엄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상의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픈 엄마다 그러면은 엄마가 지금 너무 아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두 엄마가 동화책 속에서 등장했어요. 그러면은 뭐 순이 엄마가 등장하고 또 철수 엄마가 등장했다. 그러면은 두 엄마가 철수 엄마하고 그다음에 순이 엄마가 둘이서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목소리를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쪽 등장인물의 발성은 살짝 위로 올리고 한쪽 등장인물의 발성은 아래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했을 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순이 엄마하고 철수 엄마가 만났을 때 순이 엄마가 먼저 철수 엄마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철수 엄마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철수 엄마가 예 순이 엄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예 저 지금 시장 가요. 네 잘 다녀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제 동화 구연을 할 때 등장인물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우리가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발성의 높낮이가 있고 그리고 입술 모양과 그 다음에 또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감성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목소리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오빠 목소리를 배워볼게요. 자, 오빠 목소리는 남자아이인데요. 그래서 어린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개구장이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먼저 배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개구리 울음소리 잘 아시죠?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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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대를 이렇게 좀 쪼아줘야 돼요. 성대를 쪼우고 입술 모양은 요, 이, 우의 오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우의 오 있죠. 오에서 더 오므려서 요로 하는 거예요. 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한 다음에 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개굴 거기에서 입술 모양을 요로 하고 나서 문장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얘들아, 나하고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술 모양을 요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아이들이 또 여러 명이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성의 높낮이에 따라서 또 속도를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두 친구가 만났어요. 두 남자아이가 만났어요. 그랬을 때 한쪽 남자아이는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표현하고 한쪽 아이는 이렇게 차분한 그런 목소리를 표현해주면 두 아이의 목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화를 듣는 아이들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하고 축구하자. 안 돼, 넌 끼워줄 수 없어. 왜? 왜 날 안 끼워줘? 넌 규칙도 모르고 뭐든지 내 맘대로 하잖아. 야, 그러지 말고 나도 끼워주라, 응? 안 돼,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같은 또래의 그 아이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읽어줄 때 그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언니 목소리를 배워볼게요. 언니 목소리는 일단 목소리 피치가 고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입술 모양은 이로 한 다음에 이렇게 먼저 이로 설정하고 목소리 연습을 이렇게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그런 다음에 안녕하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 목소리는 일단 고음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누나, 어디 가?
가게 가. 뭐하러 가는데? 아이스크림 사러 갈 거야. 내 것도 좀 사줘. 알았지? 그래, 사올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언니 목소리는 그 자체가 고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또래의 언니들이 2명 등장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속도에서 변화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 언니는 느리게, 한쪽 언니는 빠르게. 예를 들어서 토순아 어디 가? 이러면 엄마 만나러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잘 갔다 와. 이따 만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 목소리가 있어요. 아기 목소리는 귀여운 병아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이렇게. 그래서 몸에 힘을 빼셔야 돼요. 아기 목소리는 몸에 힘을 빼고 그래서 입술에만 힘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삐약삐약 이렇게 하듯이. 엄마 안녕. 엄마 이렇게.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동화구연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짧은 단문 동화를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5손가락. 5손가락은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첫째 손가락이 큰 소리로 말했지요. 우리들 중에서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때는 나를 내세우잖아. 그러자 둘째 손가락이 질세라 얼른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최고야. 어머나, 저것 좀 봐. 이것 좀 주세요. 무엇이든지 가리킬 수 있으니까 말이야. 두 손가락이 서로 최고라고 우기자 셋째 손가락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모두 일어서 봐. 키 좀 재보자고. 잘 봐. 내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야. 그러자 넷째 손가락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키만 크면 뭐래? 싱겁기만 하지. 도대체 내 몸에 있는 보석 반지는 보이지도 않니?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던 다섯째 손가락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 참, 귀가 간지럽거나 코가 가려우면 누가 시원하게 해주지? 그리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약속을 하지? 이렇게 작아도 내가 제일이야. 다섯 손가락은 모두 자기가 최고라고 우기며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때 손바닥이 점잖은 소리로 말했지요. 얘들아, 조용히 해.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없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있을 수 있니? 손바닥의 말에 손가락들은 모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섯 손가락들은 부끄러워 슬며시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손가락은 앞으로만 구부러지는 거랍니다. 네, 감사합니다.